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염연수 황장수의 앵그리 독서 시간입니다. 자, 저희들 녹화하는 날 화요일 또 검찰이 지금 경찰청 본청, 네. 서대문 본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요. 아, 그세요? 지금요? 그래서 본청은 이제 이 윤규건이 근무하던 인사 뭐 정책관입니까? 인사과장격인 아마 그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윤규건은 떠났지만은 그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뒤졌던 걸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 수서경찰서는 큐버스의 정상훈이 네. 윤규건이한테 지금 주식을 수천만 원 줬다는 정상훈이가 지금 2016년에 이 사기로 수서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는데 그게 무혐의 처분된 부분에 지금 윤규건이 관여했다.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있어서 뒤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조국 후임으로 전해철, 삼철 중에 하나인 전해철이가 지금 법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웃기는데요. 예, 청와대에서 제안 갑자기 너무 받았느냐 웃겨지는데. 묻는데 전해철이가 국회에 있기로 했다. 10월 11월이 검찰개혁에 중요한데 나는 국회에서 역할을 할 거다. 장관 가려면 일찍 갔을 거라면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해철이 거론된 것도 웃기지만 그것보다 더 웃기는 거는 전해철이가 안 하겠다는 거, 법무장관을. 네. 보통 과거에 보면 법무장관은 다른 장관보다 훨씬 파워가 있죠. 그렇죠. 검찰을 예. 컨트롤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살려고 진짜 전부 줄을 쓰는데 그 법무장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원이.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번에 법무장관이 되는 사람은 공수처를 통과시켜 갖고 그야말로 이제 공수처에서 지금 이 게시타포 역할을 본격적으로 정권을 위해서 총선 청소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했다가는 나중에 자신의 삶에 그렇죠. 공공의 적이 되는 예, 거죠. 보안이 두렵다. 이래서 이제 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 계산은 또 할 줄 아나 보네요. 아, 그 정도는 계산은 되죠. 네.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볼 때 아마 대부분이 지금 안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인간도 기회 나올 거예요. 아, 그럼 머리가 이제 돌인 거죠. 머리가 돌. 예. 아니면 깨진 애들. 그래서 지금 이 법무장관 구인난에 지금 빠져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문 정권이 조국을 빼자마자 공수처로 확 돌고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두어 달 수비만 해왔는데 이제 공수처를 만들겠다 하면 반드시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안 된다 할 거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자기 패거리들 이제 뭐 정의당이니 뭐 평화당이니 일부 바른미래당이니 이렇게 모아서 공수처 통과시킨다. 자, 요런 식으로 몰고 가면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이 점점 코너에 몰리지 않겠냐. 근데 뭐 보수 진영에서는 공수처라는 부분이 사활을 건 문제라고는 또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막연하게 이제 네. 조국 문재인 퇴진에서 조국은 빠지고 그냥 문재인 퇴진만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런 문제를 지금 논의가 돼야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실현 가능성도 예, 예. 없고 뭐 실천 방향도 없고 예. 싸움판의 기본도 모르면서 싸움하는 척하고 있는 예. 거가 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지금 당장 그래도 좀 야권에 가까운 거 아니냐고 보이던 바른미래당의 오신환이 곧바로 공수처법은 이번 국회에 해야 된다고. 한국당에 과거에 뭡니까? 있던 네. 친구잖아요. 네, 새누리당에.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뭘 바라고 하는 걸까요? 뭐 이것도 선불이에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오신환은 지금 유승민계잖아요. 네. 그럼 유승민계와 안철수가 합쳐서 당을 만들고 그 당이 뭐 전국적인 이 부분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저들은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그걸 대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받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자기들이 뭐 의석을 한 10몇 석이라도 해보자. 지금 그걸 노리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뭐 온 국민의 이 생활 기반이나 예? 이런 뭐 이 체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초토화가 된 다음에 자기네들은 뭐 의석 하나 받는 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지금 보면 조국 이슈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조국을 통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모여있던 연대 전선이 네.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아니 벌써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크게 사실은 예. 더 야가 빠진 그런 프레임 전쟁과 예. 그 각종 그 주작질과 기획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은 똘똘 뭉쳐가는데 예. 이쪽에서 힘을 모아도 부족하고 뭐 배지 다 내놓고 이거 반대 투쟁하겠다. 예. 무슨 지금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뭐 걸으려면 걸어라. 예. 이러고 나와도 모자랄 판에 예. 뭐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는 얘기예요. 벌써. 예.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공수처부터 이 먼저 하자는 거는 그건 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거법부터 먼저 해라. 못 그렇게? 믿겠다. 외상은 없다. 그렇지만은 검찰 개혁은 공감하고 우리는 한국당하고 다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탄핵 발의를 해서 탄핵 발의에 유승민이나 요즘 왜 자꾸 유승민을 유시민이라 하지? 유승민이나 또 더 나아가서 안철수나 지금 오신환이나 뭐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이 문재인 탄핵 발의에 찬성하는가 안 하는가. 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탄핵 발의가. 예, 네. 그래서 한번 색깔을 빨리 가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게 뭐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나가는지 보고 예, 국민들도 그래야 힘을 자기들도 모아주지. 말이 맞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박근혜가 잘못했으니까 박근혜 탄핵에도 찬성했다면 그렇죠. 문재인이 이 정도로 잘못했으면 문재인 탄핵에도 공감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공정하게 정확한 가치가 있고 바라본다라는 일관성이 있게 일관성이 행동한다는 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걸 던져야 한국당이 지금 키를 잡고 끌고 가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한번 보세요. 당장 유승민계부터 지금 검찰 개혁에 일단은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국회 안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이 예. 어떤 검찰 개혁이냐? 저들이 말하는 이 권력의 죽으로 검찰을 농단하자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로 하여금 이 수사 잘 마치게 하고 이게 딱 조국 비리인지 아니면 정권의 게이트인지 나와 있는 모든 그 조사 자료들 그거 다 공개하고 예. 옛날에 적폐청산 진짜 적폐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정적들만 다 몰아내는데 엉뚱하게 쓴 거 아니에요. 예. 아니다 바로 잡겠다. 그리고 이거는 여야가 구분이 없고 검찰의 일을 하는 거다. 그걸 인정하게 하고 그거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물어야죠 우리가. 그다음에 한국당도 또 애매한 게 우리는 공수처는 반대하지만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또 동의한다 이래요. 나는 이것도 또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보인 네. 지금 뭐 경찰청장 민가병이부터 비롯해서 윤규근이부터 윤규근이부터 시작해서 경찰이 보이고 있는 지금 진정부적인 행태를 본다면 그게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고 문 정권 하에서의 검찰 개혁은 전부 반대한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건데. 얘네는 지금 이게 저 제척 관계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이 게이트의 그 이해 당사자들이니까 니네 빼고 예. 그렇게 하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자고 그래.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 하고 있는데 예. 검찰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검찰 내부에 뭐 암세포가 있으면 그거 끄집어내고 수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빼고 그다음에 온갖 뭐 찌질이랑 뭐 또 이상한 이해관계에 있는 애들끼리 예. 무슨 민변이니 무슨 뭐 연대니 뭐 이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따로 그 옥상옥 만들어가지고서 통제를 하겠다. 예. 미친 거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돈도 없는데 무슨 저기 타이어 빵꾸 났다고. 예. 타이어 빵꾸 났으면은 타이어만 바꿔 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읍시 사는 처지에 뭐 소아트 몰다가 갑자기 벤츠를 타이어 빵꾸 났다고 벤츠를 예. 갖고 오겠대. 그 뭐 벤츠는 그거는 누가 돈을 내고 뭐 그 빚은 누가 감당을 하는 거고. 예. 엉망진창이잖아요. 비유를 하자면은 뭐 그런 식의 행정에다가 또 또 손을 얹어가지고서 뭘 얻어내겠다? 이거는 넌센스고 또 당하는 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공안 검찰을
청와대 직속으로 부활시키는 거라며 또 이번 국회 안에 하자고 지금 오신환이 말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한국당이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예? 지금 안 된다. 우리가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이걸 막을 거고 공수처 법안을 밀어붙이면 문재인 탄핵을 몰아붙이겠다. 그래죠.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탄핵을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너네들이 공수처를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통과시키려면 우리가 전부 물리적 저지를 하겠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우리를 또 고발해라. 아니 선진화법이 뭐 문제입니까? 이게 권력의 어떤 그 야합과 네. 그래가지고 부당한 독재로부터 그리고 게시타포 예. 게시타포 예. 설치법을 그렇죠. 그걸 동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히틀러가 뭐 독일을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할 때 히틀러를 사살을 하려고 암살하려 했던 사람이 한 30팀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히틀러를 저지하려고 다들 애를 썼는데 지금 문재인이 이런 게시타포법을 통과시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 법원도 장악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간다면 그냥 뭐 그나마 남아 있는 거 하나 네, 여기서 검찰을 한국당은 이걸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몸을 던져서 막고 너네 우리 고소해라 고발해라 고발하면 우리는 국회의원 저는 탄핵 발의하고 사퇴해버리겠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거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비도 안 받겠다. 국회는 안 오겠다. 당 다 빼라. 그리고 이제 거리에 가서 천막 치고 당연히 그래야죠. 당만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외국 외신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뭐 CNN에 알려야죠. 나오겠죠. 예. 그래서 한국에는 야당이 저는 사퇴해버렸다. 저렇게 웬만큼 자, 살던 그리고 나라가 이거 안 예. 고치면 정상대로 복귀를 안 하면 우리는 총선도 보이콧하겠다. 너네들 이런 부당 총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예. 총선 보이콧까지 내걸어서 그야말로 너네들 독재끼리 1, 2, 3중대 데리고 잘 헤쳐먹어라. 그래야죠. 그 당연히. 얘기가 북한이랑 또 뭐가 다르냐. 북한에는 김정은이 남해는 문재인이 독재자끼리 잘 헤쳐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딱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못해? 그래서 뭐 검찰에 사실 안 가난하잖아. 예? 왜 그걸 못해? 이제 수사받으러 이상해요. 오라 하면 우리 수사도 안 받겠다. 강제로 구인해서 그냥 깜빵에 쳐넣어라. 그래야죠. 이래버려야죠. 그래서 그래 깜빵에 쳐 넣인 저기 네. 횟수대로 예. 예? 고발당한 횟수대로 그게 업적이잖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누가 나중에- 투쟁했나 그거 가지고 공천을 주든지 나중에 계산 다시 뽑아가지고서 저 좀 뽑아주세요 하든지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뭐 어떻게 되겠지? 때가 아니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벌써 조국 사태 하루 만에 바른미래당의 새누리당 출신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공수처를 먹이만 던져주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공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수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안 되는 거지. 손학규는 벌써 동의했을 거고. 이야 진짜 후졌네요. 예. 진짜 후졌네요. 참 국민이 불쌍한데 예. 그래도 힘을 내야죠. 예. 그래서 오신환의 문제 제기는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는 게 반대지. 선거법을 확실히 보장해주면 공수처도 처리해주겠다. 이 악당하고 싸울 때는 뭘 보장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먼저 칼 뽑아서 치울 거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야 될 그 마땅한 나의 그 보상품을 먹이를 그거를 챙겨야지. 가져가는 거지. 이런 멍청한 그 계산을 하면 안 되죠. 예. 지금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국민을 위해서란 말 할까요? 이건 지들 밥그릇을 위해서잖아요. 국민자 쓰기만 해봐라. 예. 여기에 국민을 쓴다 그러면 천벌 맞을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서 우습게 볼까요? 저기서 그러니까 하루 만에 내보내고 하루 만에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분열되고 하니까요. 이거 뭐 저기 자석수 몇 개 하니까 그냥 뭐 먹이를 찾아가지고서는 그 하얀 애들 모양 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얼마나 없으냐니까요. 이러니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자, 국민만 안타까운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기가 막혀서. 명목적으로 무슨 문재인 퇴진이라는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은 사람을 모아내서 거리에서의 수적 우위가 문재인에게 충격을 주고 또 지지율을 내려가게 하는데 도움도 됐겠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사실 확인을 조국에 제대로 했기 대해서 때문이죠. 그렇죠. 저렇게 코너로 몰아가는 일이 한 달 이상 지금 두어 달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숫자가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근원을 보자면 지금 검찰 수사가 여기서 흐지부지 돼 버리면 조국 퇴진 하나로 지금 현재 이 싸움은 또 김이 빠져버릴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문재인 퇴진이라고 하는 네. 부분은 그건 너무 멀고 모호하고 절차도 안 밟아져 있어. 자, 퇴진하려면 일단 탄핵을 발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되든 안 되든. 그렇죠. 절차를 다 따져야죠. 문재인이 뭘 잘못했는가를 갖다가 리스트업 설사 했냐? 국회에서 숫자가 모자라서 부결되더라도 네. 문재인이 잘못한 것만큼은 이렇게 분명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 썩은 국회에서 문재인을 옹호해서 살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기반, 동의에 기반해서 문재인을 쫓아내겠다. 이걸 갖다가 탄핵을 발의해서 시도를 하는 과정이 아니 어떻게 그 많은 국회의원 110명 정도 있으면서 한 명도 그거를 자료 정리를 안 했을까요? 문재인 탄핵을 발의한다라는 거는 아마 내가 봤을 때 한국당의 의원들의 간에 겁이 나서 왜 자기네들도 예. 까일까봐? 그렇겠죠. 깔 생각을 하고 죽을 생각을 해야 살죠. 살 생각을 하고서 적진은 어떻게 뛰어들어가요? 멋진 거는 하고 싶은데 실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지고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야합하고 손잡고서 또 그 옛날에 그때 그 모습을 또 연출해가지고 니들은 안 돼 그 소리 들으려고 지금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흉내는 내고 싶고 해먹고는 싶은데 이제 능력은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기가 한국당은 막히네요. 이래 기가 생각합니다. 막혀. 예. 문재인을 탄핵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탄핵이 실패했을 경우에 역풍이 불게 되고 그러면 모처럼 지지율을 근접하고 역전시키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도한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실패했다고 그 책임을 뒤집어쓰고 황나 지도부가 쫓겨나는 게 아니냐. 아니 꼴같지 않은 게 황나 지도부가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그 검찰이 다 한 거잖아. 혼자 다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 게이지가 높아진 거고 그래서 모인 거고 저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들의 낮아진 거고 여긴 상대적으로 그게 이렇게 튀어가지고서 온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얘를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황나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하지 못할 거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문의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렇겠죠. 하고 있고 네. 절대로 탄핵은 발의하지 못할 거다. 심지어 황나가 지금 이번에 택도 아닌 판결을 한 명재권 확률이 0.01 사람이에요. 그 로또 당첨 확률 같은 거네요. 네, 그걸 갖다가 행했던 지금 조국 동생에 대해서 저 명재근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도 영장 발부 기각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도 다 어겨버리고 지금 저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걸 그러면 명재근이를 탄핵하자고 한국당이 판사를 쫓아내는 방법은 국회 탄핵밖에 없잖아요. 아 그런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재근도 탄핵 못 하는데 지금 문재인을 탄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한국당의 딜레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밖에서 이제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이야기는 하야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이야기는 공허하게 되고 또 조국이 물러갔으니까 이제 조국 문제에서 분노하던 중도는 빠져버리죠. 그렇겠죠. 예. 이제 빠져버리고 또 조국 가족의 의혹들은 이제는 지리한 그냥 사법 공방전으로 들어가 버리고 정경심은 들어눕고 그러면 검찰의 조국 단죄 지금 의지도 이제 좀 갈수록 힘이 빠지고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은 공수처 검찰 개혁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졌지만은 결국 전쟁에서는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려 하겠죠. 그리고 조국은 명예 회복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겁니까? 그 무능과 그 다음에 일단 무능이 여기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방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소한 계산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쟤네들 이중대로 전락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엉망진창이 어디냐고요 도대체.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싸움에서 당장 오늘부터 지금 돌아가는 이 모양새가 지금 여권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네. 이제 한국당이 방어를 해야 되는 모양새. 여권이 이제 먹이만 던져주면 1, 2, 3중대의 그 똥개들이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검찰 개혁 동의해줄게. 지금 그런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지금 싸우기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다 던지고 나가고 뭐 일을 안 하고 빵에 갈려면은 넣으려면 넣어라. 나는 뭐 그게 두렵지 않다. 언제 한번 해봐요 이거를. 자기네들 체질 개설을 언제 한번 해봐요. 제가 쟤들이. 월요일 저녁부터 무슨 뭐 조국 마누라가 노트북이 발견돼서 그만뒀다. 요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정권이 조국을 잘랐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황장수는 이것이 꼼수라고 이야기하는데 황장수는 보는 수가 너무 낮다 하고 이 보수판에 그 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이렇게 늘어놓는 쪽이 항상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기가 쏠깃하고 사실처럼 막 퍼가 날라. 그게 아니다. 지금부터 반격이 시작된다. 이건 꼼수다. 조국 빼고 지금 공수처 반격을 하고 결국은 이제 공수처로 시작해서 연동형 비례대표까지 먹이로 던져주고 그러면 한국당이 포위될 거고 자 한국당은 황교안 나경원이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제 역으로 코나 몰릴 거고 이제 거리에서는 다시 또 보수로 돌아간 거예요. 강경 보수들만 남아가지고 그것만 남죠. 문재인 또 탄핵 이야기하고 뭐 하야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서 이 싸움이 크게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지속될 거고. 뭐 바보 취급받게 만드는 거죠. 예, 그 그러면 고생했던 사람들을.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 어차피 견디지 못할 조국 빼면서 이 사람들은 판의 흐름을 바꿨다. 어마어마한 걸 얻어가는 거죠. 예. 그 보세요. 그거 무슨 가짜 선지자가 무슨 자기가 무슨 부활하겠다 그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서 내려가면서 뭐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줍자는 코스프레는 있는 대로 다 하고서 아니 그런데 놀아나는 게 그게 자존심 상하지도 않나? 어떻게 그 거대 그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히 살라고 해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보수판의 시각들도 좀 솔직히 문제가 크게 많이 있어요. 진실이 여기 있다 말하면 진실을 잘 안 봅니다. 그러면서 당장 달콤한 내일 천국이 도래했다, 내일 휴거다 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이제 선거판에서 뭐 발에다가 고무신이나 양말이라도 한 짝씩 발라줘야 표를 찍어준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사이버 세상에서 달콤한 말들을. 나는 우리 자식들은 아주 이성적으로 전투력 있게 키우기 위해서 다 외국에다가 다 배치시키고 머리 안 되는 애는 뭐 의전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가지고서 뭐 남들이 짜가라고 해도 뭐 자격증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러고서 해서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달콤한 말에 취해가지고 너희들은 살아라. 지금 그런 거 지금 따라다닐 때가 아니죠. 자극적인 거 따라다닐 때가 아니고 아니면 또는 그건 사람들의 본능이 뭐 재밌는 거 좋아해요. 어제처럼 이렇게 큰 이슈가 떨어졌는데 연예인 이슈가 30배 또 그 같은 동시간대에 그렇게 그 빅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그 흥미 있어 하는 방식으로 이런 공수처 이슈라든지 이런 거가 어떻게 우리 그냥 일반인들의 서민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게 하는 건지 그거를 그다음에 부패를 어떻게 해서 증폭시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 머리에다가 이렇게 아스피린처럼 집어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죠. 정권이 나서도 그런 걸 해야죠. 수도 없이 했어. 공수처가 되게 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수처면 뭐 한 1, 2급 또 무슨 검사들 네. 고위청 또 경찰 고위청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해당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요. 또 검사 파견은 50% 이하로 해서 다수의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민변 데려다가 임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문재인이 지 밑에 지 똘마니들을 두고 저놈들 다 조사라고 하면
앞으로 검찰 고위 간부고 경찰 고위 간부고 국회고 고위 공무원이고 겁이 나서 어떻게 예? 지금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공수처라고 하는 게 센 놈은 벌을 덜 받게 하고 또는 안 받게 하고 하는 이 꼬라지들을 막아내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자,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공수처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검찰이 원래 그런 거 하는데요. 검찰의 어느 부분이 안 됐어. 그럼 그분들을 다 찾아서 걔네들을 조지라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이거 말고 나 여기다 따로 만들래. 그럼 걔네 뭔데? 걔네가 검찰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떡할 거고. 그리고 니네가 얘네들보다 실력이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건 맨 꼭대기에서 시키는 거 안 하면 그러면 검찰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뭡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권력의 개를 정의라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딱 라벨 붙여가지고 얘네들이 꼭 필요하다. 여기다 도장 찍어라 하는데 왜 이 멀쩡한 야당의 그 의원들, 이게 야당 의원들이 멀쩡하지가 않으니까 그 짓들을 하겠죠. 그 특수부가 7개 있는데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공수처를 왜 만듭니까? 차라리 특수부를 더 늘려가 다시 옛날처럼 중수부를 만들어서 중수부 그러니까요. 대검 중수부에서 그냥 공수처 역할을 검사들이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고 있잖아. 대통령이 지금. 임명한 공수처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검찰들보다 더 특수수사를 열심히 잘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게시타포 조직이고 이게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공론화해서 문제를 사람들한테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이게 막아지겠습니까? 막기 위해서 진짜 죽자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미션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쟤네는 나는 부활한 예수대 하는 그런 그 코스프레라도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팩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믿고 있을 때 우리 어디다가 기대고 있겠냐? 뭐 야당인 우리밖에 없지 않겠냐? 뭐 거기에 마땅한 일을 우리는 목숨 걸고 천막 안에서 살아도 되고 돈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고 안 되면은 안 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냥 저희를 밀어주세요. 끝까지 싸워야죠 그거를.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는 이대로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국회의원들 중에 뭐 자기들은 이 선거제도를 바꿔서 자기들한테 유리해지면 동의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썩은 인간들이고요.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그 말이 됩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그리고 막혀요. 공수처장 민변에서 다 끌고 올 수 있게 만들어버린 공수처 여기서 공정한 수사가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은요. 일단 공수처 반대를 갖다가 내걸고 다 자빠지고 문재인 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문재인 탄핵, 사법방해, 또 조국 문제에 대한 직권남용, 네. 또 공수처라는 게시타포 설치를 내걸고 문재인에게 경고를 하고 이걸 더 밀어붙이면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한국당이 경고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 봐요. 국회의원인데. 참 답답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있는 권한도 쓸 줄도 모르고 이게 통과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한국당이 지금 국회를 다 중단하고 지역별로 공수처 왜 안 되나 하는 설명이라도 당연히 쫙 그래야죠. 가지고 이미 벌써 몇 번을 그거를 했어야죠. 하고 해야 되는데 조국 하나한테 매달렸다가 조국 나가니까 국민 승리라는데 국민 승리가 아니라 이건 거대한 꼼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또 황장수 말은 6개월 있어야 이해가 될 거예요. 매일매일 얘기를 해야겠어요. 뭐 이거 지금 하루 얘기해서는 안 되겠고요. 매일매일 얘기해야겠고요. 또 이제 뭐 일주일에 몇 건씩 터지니까 좀 몇 명이 다쳐봐야지 알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래서 이 공수처 판으로 판이 전환이 되었고 이제 공수처 반대가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국민들께서 좀 인식을 하시고요. 이제 문과 싸우는 핵심 그 이슈도 공수처를 반대한다. 윤석열 지키기. 윤석열 지키기. 그리고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퇴진 이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진짜 공수처는 지금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봅니다. 예. 검찰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앵그리 독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